하고 싶은 거 관련된 동아리 나야 돼. 원래 드라마에서는 그런 일을 연기해요. 자, 20분이 말하기 이어서 해봅시다. 자, 적어도 두 개의 모음이 이웃하도록의 반대. 어떤 겁니까, 세강이? 다섯 개가 만난다. 맞죠? 강원이? 그렇죠. 뭐죠? 이웃하는 거는 최소한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잖아요. 두 개의, 적어도 두 개의 모음이 이웃하는 거니까 얘는 다 떨어져 있어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자음을 먼저 세웁니다.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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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 자음 몇 개 있지? 4개 있죠? P, R, M, S 4개가 있으니까 자음을 4개를 먼저 세웁니다. 이렇게 자음을 세우는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가지수는 몇 가지죠? 4팩토리얼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양쪽 끝하고 자음 사이사이에 공간들이 있죠. 그러면 이 자리, 5개의 자리 중에서 3개의 자리를 택해서 들어가서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지수가 모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5개의 자리 중에서 3개를 택해서 줄 세우는 방법 5P3이 되겠죠? 5P3 이렇게 해주시면은 반대되는 경우를 구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전체의 경우는 7팩토리얼이죠. 7팩토리얼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주시면은 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7팩토리얼이 얼마니, 우진이? 그래, 기사해봐. 근데 그거 1000자리 넘어가지 않아요? 1000자리 넘어가? 네. 그래요. 5040? 1040? 고마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150에다가 4팩토리얼이 얼마지? 24인가? 24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150 곱하기 24 하면 얼마인 거예요? 시작이 얼마니? 290이요. 290? 죽을래? 야, 290이라니 2900? 24에 아니 2400에다가 먼저 24 곱하기 5 하면 얼마니? (3600) 거의 붙였다. 3600까지인가요? 맞지? 3만이 아니야. 3만 6천. 울수가 3만이야. 아 3만이야? 3600이죠. 공이 모르겠어. 3개인데. 그렇구나. 3600이잖아. 되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 이렇게 먼저 세워놓고 빈자리를 찾아서 넣어주는 건 아니에요. 연습도 해보셔야 돼. 이 형태. 자, 다음에 필수예제 12번 또 보겠습니다.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니까 앞에 맨 앞자리는 0이 올 수는 없겠죠? 네, 그런 걸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4번 보시면은 7개의 숫자 1, 2, 3, 4, 5, 6, 7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양끝이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 찾아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이때 양끝이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니까 양끝에 먼저 홀수를 세워주면 되겠죠. 양끝에 먼저 홀수인 애들을 먼저 골라서 세워주고 나머지 가운데는 아무 애들이나 들어가도 되겠죠.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자, 그럼 홀수인 애들을 먼저 세웁시다. 양끝에다가 홀수가 몇 개가 있죠?
1, 3, 5, 7 4개가 있죠. 그죠? 자, 4개 중에서 2개를 택해서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짓수이니까 4p2가 되겠죠. 4개 중에서 2개를 택해서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짓수 4p2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몇 개 남았죠? 7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뽑았으니까 5개가 남았죠?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아무거나 또 뽑아서 줄 세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p 곱하기 5p 해주시면은 가짓수가 나오겠죠. 되시겠죠? 4p니까 4, 3, 12죠. 5p니까 5, 4, 22잖아요. 그래서 240까지 넣으시면 되겠죠. 왜? 근데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요. 응? 왜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요? 홀수를 먼저 양쪽에 세운다고 했잖아. 네. 홀수가 몇 개 있어? 1, 3, 5, 7 4개 있잖아. 네.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게 4p이라고. 그럼 5P 5p는 이제 들어갈 자리가 2개만 남았는데 홀수 2개를 뽑았으니까 5개가 남았을 거 아니야? 짝수요. 짝수든 홀수는 상관없이 이 가운데 들어간 두 개는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5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짓수 해주시면 되죠. 되시겠죠? 자,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3번 보겠습니다. 사전식 배열. 여러분들은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죠? 사전이 뭔지도 모르지? 알죠? 압니까? 딕셔너리. 그냥 딕셔너리라는 것만 알잖아. 아니, 사전 찾을 일이 여러분들은 거의 없지 않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찾아봤습니까? 실패란 내 사전에 없다. 그럼 개... 아예 사전이 없는 거 아니고? 아니 나는 뭐 또 라떼는이지만 와 진짜 사전이 겁나 두꺼워. 이만한 게 진짜 이만하다니까 저희도 영어 사전이. 근데 우리 때는 나는 한문도 다 배웠거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럼 5편이라는 한문 사전이 있어. 한문 사전, 국어 사전, 영안 사전, 한영 사전 4개를 들고 다녔어. 4개를. 영환 사전이 뭐예요? 영어에서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영어 단어를 찾으면 한국말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 그럼 한영 사전. 한글로 찾으면 영어로 나와 있는 거지. 차이. 네가 한국말은 아는데 영어로 무슨 뜻인지 모르면 한영 사전을 찾는 거야. 책상. 그러면 이 한영 사전에 책상을 찾으면 영어로 데스크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 한영 사전에서 데스크 찾아서 책상 보면 되는 거야. 그걸 모르잖아. 이 사전이랑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음. 한글 규칙이랑 영어 규칙이랑 둘이 같이 배열해 놓을 수는 없잖아. 그런 거지. 뭐 했다고요. 자, 사전식 배열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사전을 찾아본 적이 있다면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한글 같은 경우는 뭐 가나다 순일 거고, 영어 사전이면은 알파벳 순이겠죠. A부터 Z까지, 그렇죠? 자, 그래서 사전식 배열이라고 한다면 일단 순서를 먼저 알아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파벳의 순서. 그래서 얘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A, B, C, D, E라고 나와준다면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 E, B, D, A는 몇 번째 오는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3, 5, 2, 4, 1 이라는 숫자가 몇 번째 오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얘는 277번을 보면 5개의 숫자 1, 2, 3, 4, 5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4,0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는 뭐 문자 영어가 아니니까 275번 같은 경우 본다면은 FRIEND의 6개의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다음 몇 번째 오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 6개의 영어 문자 중에서 순서를 먼저 정해주는 게 좋겠죠. 그쵸?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오죠? F요. A, B, C, D, E, F, D니까 D가 제일 먼저 오죠? 그렇지. 얘가 1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E가 2, F가 3, 그
다음에 n이 먼저니 r이 먼저니? O, P, Q, R I가 이제 그 다음에 I도 있구나. 네 I가 세 번째인가요 그러면? I가 네 번째. 네 번째 A, B, C, D, F, G, H, I, J, K, L, M, N, O, P, Q, R 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영어 그쵸? 모르는 사람은 못 풀겠네. 그럴 수 있겠지? A, B, C, D. 그러네. 야,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영어 모르면 어떡하냐 이거? 못 풀겠네. 자, 그럼 이거는 몇 번째 오는지 구하는 거니까 얘는 F가 지금 3이잖아요. D가 1이고 I가 4고 E가 2고 N이 5고 R이 6이죠. 요거는 몇 번째 오는 건지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277번 한번 해봅시다. 자, 5개의 숫자 1, 2, 3, 4, 5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4,0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얘는 작은 거부터 먼저 생각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큰 거부터 차례대로 내려가도 되는데 일단 작은 게 익숙할 수 있으니까 작은 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전체에서 이 작은 거부터 내려온 것들을 빼주면 큰 거부터 몇 번째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1, 2, 3, 4, 5니까 1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4개의 숫자를 줄 세우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4팩토리얼이잖아요. 4팩토리얼 몇 가지 있죠? 24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부터 시작해서 또 4개 올 수 있으니까 또 4팩토리얼이죠. 또 24가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한 다음에 1 올 수 있겠죠. 그럼 얘는 3팩토리얼이니까 6가지. 그 다음 3 한 다음에 2 올 수 있겠죠. 얘도 3팩토리얼이니까 6가지. 그 다음에 3, 3은 올 수 없죠. 한 번씩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3, 4가 와야겠죠. 3, 4. 그 다음에 오는 게 1, 2, 5. 이렇게 되겠죠. 3, 4, 1, 2, 5부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 몇 가지죠? 48가지에다가 12 더하니까 60가지인가요? 60가지죠. 자, 그러면 34,0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니까 전체의 개수는 몇 가지죠? 5팩토리얼이 전체의 개수죠? 맞습니까? 5팩토리얼이 전체 개수 120가지죠? 네, 120가지에서 딱 절반이네요. 그쵸? 34,0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120에서 60을 빼주니까 60까지 있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분의 자릿수에 3은 안 들어가나? 아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썼어 안 썼어? 1도 안 썼네? 네. 식이 왜 저렇게 써져? 어떤 식? 어떤 거? 저 처음에 쓰신 식이요. 이거 맨 위에 거? 네. 맨 앞에 자리가 1이면 나머지 4개의 숫자로 줄 세우는 방법에 가졌으니까 4팩토리얼이잖아. 5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니까. 다 하나씩 다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4팩토리얼. 쌤. 근데 저거 3 옆에 1 말고 그냥 3에다가 4팩토리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34,000보다 큰 숫자들까지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애들을 생각해 줘야지. 되시겠죠? 쌤. 응? 1000원짜리 3원 안 들어가. 한 번만 쓰잖아. 아. 야, 문제를 좀 읽어줘. 아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문제를 좀 읽어봅시다 우리. 응? 이거 한 줄밖에 안 되는 문제. 가끔은 네. 내가 초등학교 교실이 있나라는 착각이 들 수는 있지만 네. 쌤. 우리는 이제 좀 열심히 좀 해봅시다. 네? 275번 답이 뭐예요? 나도 몰라. 내가 뭐 답을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답 확인해줘? 너 답안지 있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네. 어떻게 하는 방법 알려줬잖아. 숫자 써서 하라고. 숫자 써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풀어달라는 얘기지? 네. 아이씨. 아니 314 이후 이렇게 썼긴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뭐 어차피 질문할 것 같은데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인데 31,456이라는 숫자는 몇 번째 오는 숫자인지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그만 자. 응? 나 목소리 톤 바뀌지 않게 해줘. 알겠습니까? 졸리면 물 한 잔 먹고 오고. 뭐라고? 쫄았군. 빨리 뭔데 뭐를 물어보려고. 저 딱히 중요한 말 아니에요. 아 그래? 그래요. 비교했어요. 안 물어봤어. 알겠습니다. 내가 뭐야? 팔씨름이 세다니까 F2반, F1반에서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 팔씨름 세다고 황옥토반인데 나를 찾아온 거야. 저번에도 왔었잖아. 쌤. 윤호? 쌤 윤호가 아닌데? 용년이가 쌤 보고 싶다. 어저께 했어 그래서. 어저께 한 번 더 해서 내가 두 개 다 발라줬지. 쌤이 이기셨다고요? 마음 강하시고. 그러니까 걔 이름이 뭐였더라? 임용년. 용현이가 이 오른손에 땀이 엄청 많은 거야. 맞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내가 저번에 한번 그냥 내가 이길 거 뻔하니까 한번 이렇게 해줬는데 이 손이 미끄러져서 이렇게 꺾인 거야. 쌤 얼굴 빨개지셨던데. 그래갖고 내가 어저께 다시 했어. 손을 안 잡고 그냥 여기 팔목으로 해서 내가 이겨줬지. 쌤 저랑 하실래요? 아이 왜 그래? 게임에서 잘해요. 걔는 또 왼손은 나한테 상대 안 되더라고. 왼손은 아예 안 되고 오른손은 이렇게 팔목으로 이렇게 딱 해갖고 이겼지. 쌤 우진이가 저보다 약해요. 다 물어봤어. 일단은 그 누구 용현이 이거 봐. 그럼 받아줄게. 제가 걔한테 져요.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어.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얘도. 자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1부터 5개의 숫자를 얘는 배열을 해줘야죠. 그렇죠? 5개의 숫자 6개를 다 써야 되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5팩토리알이니까 120까지 맨 앞에 1이 오면 그 다음에 2가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5팩토리알이죠. 또 120까지 그 다음에 맨 앞에 3이 오는 경우 그 다음 우리가 찾는 거는 3, 1, 4, 2, 5, 6이니까 3, 1까지는 그대로 될 거고요. 2가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 3, 1, 4, 2, 5, 6보다 작은 숫자니까 그래서 얘는 3팩토리알 올 수 있겠죠. 6가지 그 다음에 3, 1, 2 다음에 4가 오는 거죠. 그 다음 숫자는 2, 5, 6이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246개, 6번째 작은 순서대로 찾은 거고 얘는 그럼 그 다음 거니까 247번째가 되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됩니까? 되죠? 뭐가 안 돼? 하겠는데 바로 다음번 아니 생각해봐. 3, 1, 2까지는 다 경우의 수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1하고 3은 앞에 있잖아. 응? 그 다음에 2는 위에서 우리가 따져줬으니까 그 다음 큰 숫자는 1, 2, 3 빼고 4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제일 작은 거는 3, 1, 4 빼고 2, 5, 6 중에서 제일 작은 수는 맨 앞에 거 2 와야 되고 그 다음 5 와야 되고 6 와야지. 맞아? 순서대로. 되시겠죠? 자, 다음 수련이 이제 끝났습니다. 연습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스텝 2 전까지 190번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조합 또 나가보겠습니다. 2월 22일 S1 M10 과제되겠습니다. 근데 왜 F2는 안 들어가요? 시간 관계상 어차피 스텝 2 하면은 다 질문일 것 같아서 스텝 원만 해서. 네, 일단 스텝 1만 해도 돼요. 꺾을 수 없는 용기를 지느라
뭐 월드컵 할 때 뭐 비슷한 말 나왔던 것 같은데 뭐지? 꺾을 수 없는 의지. 꺾을 수 없는 의지였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지. 비슷한 말 같습니다. 꺾을 수 없는 용기. 그렇지. 용기가 필요하지. 육체는 근육과 뼈를 가지고 있다. 정신도 그렇지. 세강아 네?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꺾이지 않고 계속 선생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숙제를 계속 안 해온다. 죽을래? 씨. 근데 저 이제 잘해오잖아요. 너 해놨어 오늘? 아니 오늘은 예비소 중때문에 에휴.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또 해보자. 세감이. 저 다음 학기 모범생 되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야. 뭐 그래. 알았어. 뭐 결과로 해야지. 뭐. 자, 일단은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수화에서 마지막 단원 조합이에요. 조합. 마지막 단어예요. 뭐 어느새 또 마지막 단원까지 왔습니다. 묻을 줄 알았더니 마지막 단원까지 왔습니다. 자, 조합은 앞에서 이제 했던 순열하고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조합은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서 했던 순열은 뽑아서 줄까지 세워야 되지만 이 조합이라는 것은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예요. 뽑기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단하다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조합이라는 것을 일단은 기호로만 먼저 표현해 본다면 NCR이 될 거고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는 겁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는 거예요. 뽑기만 하는 방법의 수.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NPR 계산 어떻게 했죠? NPR은 뽑은 다음에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지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지수에서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지수로 나눠버리면 뽑기만 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NCR이라는 것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지수를 R개를 뽑았으니까 그 뽑은 걸로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지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R 팩토리얼로. 자, 그러면 NPR은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계산했죠? N 팩토리얼을 N-R의 팩토리얼로 나눠줬죠. 그걸 다시 한번 뭐로 나눠준다? 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그게 NCR 조합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방법입니다. 뽑기만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NCR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순열했듯이 0 팩토리얼은 1로 계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뽑아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내가 다 뽑아도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합의 수의 성질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원래 확률 통계 단원에서 나오는 이항정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 이 조합의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수식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거의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쌤은. 그래서 확률 통계 단원에 나오는 이항정리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이항정리 나오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파스칼의 삼각형. 그거는 이제 좀 여기 빈 공간에 여유가 되는 공간 옆에다가 써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채원이도 써야 돼. 알겠죠? 잘 써야 됩니다. 히트하기도 잘 필기 해놓으세요. 자, 여기에 원래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확통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항정리라는 거예요. 이항정리. 자, 이항정리는 항이 두 개인 항의 정리다 라는 뜻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얘는 n이 1일 때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n이 1일 때 a 플러스 b의 1제곱을 하면 a 플러스 b의 1제곱을 하면은 이 각각의 개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의 개수 1이죠. b의 개수도 1입니다. 1이죠. 자, n이 2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n이 2일 때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입니다.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하면은 각 항의 개수들이 뭐가 나오죠? 세 강이? 이거 전개하면 뭐 나오니? a 플러스 b 제곱.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그럼 각각의 개수만 생각한다면 어떤 숫자들이 나와요? 1이랑 1하고 2, 2하고 1.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n이 3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n이 3이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히타기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는 전개했을 때 각각의 개수들이 뭐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1, 1, 그 다음에 3, 3, 3, 3, 1. 1 이렇게 나오겠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4일 때도 해보겠습니다. 자, n이 4일 때 a 플러스 b의 4제곱입니다. a 플러스 b의 4제곱은 전개했을 때 개수. 개수요. 네. 뭐 나오겠죠? 일단 a의 4제곱 나오겠지. 1, 4, 5, 4, 1이요. 1, 4, 5. 자, 내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를 그려줬죠? 약간 좀 센스가 있는 학생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유추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숫자인가요? 6. 6! 7. 엎드려. 6죠, 6. 아, 예, 알겠다. 히타기, 그 다음 건 뭐겠습니까? 4죠. 4, 아. 1이겠죠? 자, 히타기는 감 잡은 것 같으니까 n이 5일 때 a 플러스 b의 5제곱이다. 우진이 감 잡았나? a 플러스 b의 5제곱. a의 5제곱은 당연히 1이겠죠? 그 다음 거 뭐 나올까요? 아, 우진이 이것도 못하나? 1, 5, 5, 그리고 10, 10, 그리고 10, 10, 그리고 5, 1. 1. 좋습니다. 이제 눈치 챘죠? 어떤 형태로 가겠습니까? 아, 저거랑 더해서. 네, 위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밑에 있는 게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 조합에다가 성질로 연결시켜 줄 수 있냐면 이 전개한 항에서 A, B 둘 중에서 하나를 뽑아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개할 때 만약에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B 두 개를 제곱한다라고 하더라도 A 플러스 B 앞에서 A, B 둘 중에서 하나 뽑아오고 뒤에서 A, B 둘 중에서 하나씩 뽑아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B가 몇 번을 뽑아오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밑에다가 자, 얘는 B가 한 개 있어요. B가 한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빵개를 뽑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자, B가 한 개 있는데 한 개를 뽑아오는 경우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1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줄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B가 지금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니까 B를 몇 번 뽑을 수 있어요? 2번 뽑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는 거죠. A 제곱은 EC 제로 A 제곱이니까 B가 안 뽑혔잖아. B가 두 개 있지만, 그죠? 그 다음에 EAB, AB, B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뽑은 거죠. A 곱하기 B니까 두 개의 B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 선생님, 네. 저 조합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뽑는 게 순서 없이 없이 뽑는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설명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주면 어떡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이해를 못하면 답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어야지. 자, NCR은 어떻게 한다고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한다고 그랬죠? NPR은 뭐라고? 윤호가 얘기해봐. NPR은 N에서 R개를 뽑는 거예요. 응? 네. R개 줄 세우는 거. R개를 뽑아서 R개로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짓수란 말이죠. 방법이에요. 줄 세우는 방법.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R개로 줄 세우는 방법인데, 그러면 얘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잖아.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다음에 R개로 줄 세우는 방법인 거지. R개로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짓수로 나눠주면 뭐가 남는 거야? 뽑기만 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지. 되겠습니까? 근데 뽑는다는 거는 그러면 그냥 5개에서 4개를 뽑으라고 하면 그냥 4개가 되는 거예요. 5개 중에서 4개를 뽑는 방법이요? 5개 중에서 4개를 뽑는다. 만약에 이것도 그 조합의 성질 중에 하나인데 5명이 있어. 수업 끝나고 4명 청소시킬 거야. 그러면 어떤 것만 뽑으면 돼? 집에 갈 사람만 뽑으면 되잖아. 그죠? 그럼 똑같은 거지. 5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청소하는 방법이나 1명 집에 갈 사람 뽑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쵸? 조합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오시사랑 오시일이 똑같은 거예요. 뽑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해봅시다. 5P3이에요. 5P3은 어떻게 계산해? 3이요? 5P3. 그냥 3 아닐까요? 아, 5 곱하기 4 곱하기 3.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맞아요? 네. 네,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니까. 맞아요? 5P3은 요거고 5C3은 뭐겠습니까? 5, 3. 네, 3. 5명 중에서 3명 뽑는 거예요. 5명 중에서 3명 뽑는 거. 줄 세우는 방법이랑 상관이 없어. 줄 세우는 방법이랑. 그러면 3명을 줄 세우는 방법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지.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줄 세우는 방법은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 3명으로 줄 세우는 방법으로 나눠주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20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좀 더 쉬운 걸로 한다면 5P4는 뭐가 되겠습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까지죠? 맞아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5C4는 뭐겠어요? 5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이 요거잖아.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그죠? 근데 4명으로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짓수를 나눠주면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이거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5만 남죠? 맞아? 줄 세우지 않는다니까? 그냥 뽑기만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짓수를 나눠준다고. 쌤, 3은 어떻게 3팩토리얼 치고? 그러네. 이거 아직도 이해했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쉬운 거 없을까? 3이랑 2. 응? 3이랑 2. 옛날처럼 과일 갖고 3P2랑 3C2로 해봅시다. 3P2는 어떻게 되겠죠? 세강이, 희탁이, 윤호가 있어. 3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이야. 네. 그럼 다 불러봐. 3 곱하기 아니? 그냥 불러봐. 누구랑 누구요? 이렇게 3명 쪼르륵. 세강이 희탁이 있는. 3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 세강이 희탁이. 세강이, 희탁이, 윤호. 세강이, 윤호, 희탁이. 희탁이, 윤호, 세강이. 희탁이, 세강이, 윤호. 윤호, 세강이, 희탁이. 네, 근데 둘 윤호, 명 희탁이, 세강이. 수육식 한다 하시지 않았어요?
B니까 위에 거 다 지워버리면 끝나죠. 아하. 맞습니까? 근데 이건 로건하잖아요. 누가 더 설명하려고 귀찮지? 네, 그럼 맞아요. 당연히 우리는 팩토리얼. 우리가 배운 순열을 이용해줘야겠지. 3P니까 뭐겠어?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1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로 개수를 구해주는 거지. 맞죠? 자, 그럼 3C2라는 거는 뭐야? 3C2는 뽑기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뽑기만 하는 거니까 줄 세우는 방법은 상관이 없어. 그럼 세강이 히탁이나 히탁이 세강이는 똑같은 경우란 말이야. 뽑기만 하는 거니까. 줄 세우는 두 명을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짓수가 뭐야? 두 가지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나눠준다고. 3 곱하기 2를 2로 나눠주는 거라고. 뽑기만 하는 거니까. 얘네들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짓수를 나눠주는 거라고. 되겠어요? 2는 세강이랑 히탁이 줄 세우는 방법. 네. 그걸로 나눠주면 뽑기만 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군요. 되겠습니까? 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한 거 중요한 거라서 이거 끊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채워서 나가 보겠습니다. 자, EC1이에요. 얘는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B가 두 개 중에서 딴 게 있는 거야. A제곱이니까. 얘는 2AB죠? AB, B가 두 개 중에서 하나만 곱해져 있죠. 들어가 있잖아. 세연이도 잘 쓰고 있지? 그죠? 그럼 1이라는 것은 B제곱의 기수죠? B제곱의 기수. B가 몇 번 뽑혀져 있어요? 두 개 중에서 둘 다 뽑혔지? 그죠? EC2를 의미하는 거죠? EC2 되겠습니까? 밑에 거 윤호아 불러봐. A 플러스 B가 세 번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 앞에서 AB 중에서 하나 뽑고 AB 중에서 하나 뽑고 AB 중에서 하나 뽑아서 곱해지는 거지. 네. 그러면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A 세제곱은 B 3개 중에서 몇 개 뽑힌 거야? 0개요. 0개. 그 다음 거는 3A제곱 B니까 B가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번 뽑혔죠? 3A제곱 B. 그 다음에 3AB 제곱이니까 3C2죠? B가 두 번 뽑힌 거죠? 3개 중에서. B 세제곱은 3개 중에서 3개를 다 뽑아온 거죠? 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밑에도 같은 방법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4C0, 4C1. 우리 다 썼냐? 아, 아니요. 쓰라고 그랬잖아. 4C2, 4C3, 4C4. 밑에 있는 것도 5C0, 5C1, 5C2, 5C3, 5C4, 5C5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숫자들은 계산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의 외워지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쓰여지는 거라서 그래요. 많이 쓰여지는 거라서. 자,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린 이유는 두 가지 이 조합의 성질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자, 얘는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좌우가 어때요? 대칭이죠. 그렇죠? 그게 이 조합의 성질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성질. NCR은 NCN-R이랑 같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었죠? 5명이 있다. 청소당번 3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OC3이죠. 그죠? 청소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는 애들 2명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나머지 애들 청소하면 되는 거니까. OC3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OC2랑 똑같은 거죠. 되겠습니까? 이게 안 돼? 돼요. 되죠? 그죠? 얘가 첫 번째 조합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좌우가 대칭인 게 그걸 의미하는 거죠. 4C1이나 4C3이나 똑같은 거죠? 5C1이나 5C4나 똑같고 5C2나 5C3이랑 똑같다. 되시겠죠? 그게 조합의 첫 번째 성질. 그럼 두 번째 성질은 기억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자. 위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하면 밑에 있는 값이 나온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일반적인 형태로 써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n-1번째